안녕하세요. 고수의 장사법 시리즈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간구하고 계시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뢰인데요. 장 교수님, 요즘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 신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요. 네, 우리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속이 상할 겁니다. 얼마 전에 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심사장에서 친환경 유아용품 매장 사장님과 나눈 얘기가 있습니다. 1년 정도가 넘었는데 매출이 생각만큼 늘지가 않는다. 코니 같은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서 아마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품질은 코니 같은 유명 브랜드에 못지 않답니다. 그러면 브랜드 인지도 때문이군요. 저도 브랜드 인지도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 사장님이 듣기에는 다소 언짢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매장의 신뢰도를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사장님의 가게는 신뢰도가 몇 점이십니까? 하고 물어봤었더니 한 5점 정도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3점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고객의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현실입니다. 요즘의 소비자들은 대기업과 다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불안해합니다. 망하면 어떻게 하냐? AS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 바로 그러한 점들이 우리가 대기업이나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택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며칠 전에 경험한 일인데요. 온라인에서 손녀 장난감을 구매하다가 작은 브랜드 제품인데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그런데 구매 직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지? AS는 제대로 해줄 만한 가게인가? 이리저리 망설이고 고민한 끝에 저도 결국은 브랜드가 있는 대기업 제품을 구매했었습니다. 교수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군요. 아마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마케팅 이론으로 설명하게 되면 신호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시그널링 세오리요. 사실은 우리가 광고를 하는 기업들을 보게 되게 되면 왜 광고를 하느냐? 물론 그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이렇게 텔레비에서 라디오에서 광고를 할 만큼 돈이 많다 하는 신호를 고객들에게 주는 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시그널링 세오리, 신호 이론의 골자거든요. 바로 우리 소비자들은 사기를 당하거나 망해버려서 AS를 못 받은 경험 때문에 또 요거 혹시 속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을 전에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신뢰는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 혹시 내가 속는 것 아니냐? AS는 못 받은 거 아니냐? 하고 마이너스 상태에서 신뢰를 쌓아 올려야 된다. 요게 바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속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매장들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합니다. 지하철 앞에 노점 상인하고 유명 인플루언서가 똑같은 제품을 판다고 했었을 때 우리 소비자들은 누가 파는 것을 더 믿겠느냐 하고 물어보게 되면 대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은 단순하게 홍보가 아니라 우리 고객이나 소비자들에게 신뢰도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품을 팔건 서비스를 제공하든 간에 장사가 잘 되면 고객이 보통 다 몰려들지요. 단순히 머릿수 곱하기 단가로 총 매출을 계산하게 되면 눈에 띄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때 자영업자들이 주문이 많이 밀려들고 고객들이 많아지게 되면 간과되는 게 바로 품질 관리예요. 품질이 흔들리면 고객의 기대가 무너지고 결국 불만과 컴플레인이 쏟아지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에는 광고도 그럴듯하고 설명도 훌륭했었는데 막상 받아본 상품이나 서비스가 엉망이라면 속았다, 사기당했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주문이 밀려드는 통에 생긴 단순한 품질 관리 실패라고 생각하겠지만 고객한테는 이게 사기라고 느껴지는군요. 이 두 그룹 간에는 그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관점의 차이지요. 고객의 눈에는 곧바로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 이렇게 비춰진다는 점입니다. 우리 고객 경험에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약속한 품질을 반드시 실현해낼 수 있는 역량에 있습니다.
고객에게 이 정도 품질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최소한 그 기대를 충족해야 되고 가능하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을 제공해야 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 소규모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액의 120%를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과감한 보증을 내세워서 고객의 신뢰를 얻은 사례가 있어요. 바로 우리 음식에 대한 품질에 대한 확신을 자신 있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신뢰가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마이크로 브랜딩 전략이 중요합니다. 즉, 작은 규모의 가게를 차별화된 브랜드로 만드는 것인데요. 소상공인들의 작은 규모를 오히려 장점으로 승화시키는 접근법입니다. 이것은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상세한 고객 응대, 맞춤형 서비스, 빠른 고객의 피드백을 빠르게 반영하는 것을 통해서 차별화된 신뢰 관계를 구축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소형 안경점은 고객별 착용 기록과 선호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대형 안경 체인점과 다른 신뢰 관계를 독특하게 구축했었습니다. 아, 작은 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사회적 증거 이론도 활용해 보세요. 설득 심리학의 대가 로버트 찰디즈가 제시한 단순한 리뷰 관리를 넘어서 고객 경험의 전체적인 공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 동네 베이커리는 제품 제작 과정을 일일이 SNS에 매일 공유하고 고객들의 피드백을 매장 디스플레이에 적극 반영하면서 신뢰도를 높였기도 했었어요. 바로 투명성이 신뢰를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웃긴 것은 어떤 사장님들은 우리 빵은 정말 맛있어요 라고 본인이 직접 리뷰를 쓰신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객들이 사실은 금방 알아차립니다. 아, 요거 알바 직원들이 쓴 거구나. 아, 요거 사장님이 직접 쓰신 거구나 하고 알아차려 버리거든요. 안 쓰는 이보다도 더 못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누가 봐도 다 정말 그렇구나 하는 객관적인 신뢰 인증을 확보하세요. 식품점이라면 HACCP, 해썹이라 그러죠. 요 해썹 인증을 받고 친환경 제품을 판다면 친환경 인증 마크를 매장과 웹사이트에 눈에 띄게 배치해야 됩니다. 친환경 유아용품 매장은 육아 전문가와 협업한 제품 안전성 검증 영상을 제작해서 신뢰도를 크게 높인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감하고 구체적인 보증 정책을 제시하세요. 환불해 드립니다 라는 그런 단순하고 모호한 표현 대신 만약에 제품에 불만족하시면 10일 내에 무료 반품은 물론 청구 금액의 100%를 활용해 드립니다 처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전문적인 디지털 존재감을 구축하세요. 저는 이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인가 믿지 못할 만한 회사인가를 보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들어가 봅니다. 저는 전화번호가 없는 웹사이트는 그 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사지 않습니다. 바로 대표 전화번호를 웹사이트 상단에 눈에 띄게 크게 배치하고 또 사업장 주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돼요. 언제든지 내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언제든지 우리한테 연락하세요. 여기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구석구석에 우리 신뢰의 장치로 배치해 두세요. 네,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신뢰 구축에 드는 비용이 많이 들진 않을까요? 네, 비용이 들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거창한 인증도 좋겠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꼭 지키는 것,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중요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도 요즘에는 저렴한 템플릿을 이용해서 아주 전문가처럼 만들어주더라고요. SNS를 통한 투명한 소통도 우리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핵심은 돈이 아니라 우리 고객들을 진심으로 우리를 믿어주세요 하게 제가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렇게 신뢰를 구축했는데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또 어떻게 회복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장사를 하다 보게 되면 당연히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고 실수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말 신뢰가 무너졌을 때는 즉시 그리고 투명하게 그리고 과감할 정도로 빠르게 대응해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고객의 느낌과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해결책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을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신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실까요? 방금 서두에 말한 것처럼 대기업은 믿는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은 믿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신뢰 구축은 대기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품질 관리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브랜드의 신뢰를 지키고 고객과의 약속을 관리하는 일이다. 따라서 단기 매출에 현혹되어서 품질 관리에 실패하는 순간 우리 사업자는 고객들에게 사기꾼이 되는 셈이다. 바로 품질을 지켜내는 순간 사업자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성장하게 된다. 결국 품질 관리는 매출보다도 더 큰 자산인 신뢰를 지켜내는 과정이다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우리 다음 시간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호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받은 만큼 갚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다. 그런 주제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